네, 안녕하세요. 강정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배웠던 것들은 많이 옛날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심을 좀 뒤에다 놓고 스윙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면 좀 다운으로 나와서 공을 쳐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스윙을 할 때 손목을 좀 많이 써라. 손목을 강하게 써야 공이 더 세게 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 있을 때도 뭐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저는 조금 최대한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자세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팅 칠 때도 조금 강하게 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 조금씩 이 몸을 쓰는 거를 스스로 터득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뭐 홈런 20개, 뭐 30개, 40개 치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을 와서 딱 시합을 하는데 투수들의 공 무브먼트가 너무 심한 거예요. 투심이 이제 너무 많이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면 땅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치면은. 그래서 왜 이렇게 땅볼을 많이 나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공 밑을 쳐야겠다, 내가. 공 밑을 이렇게 쳐야겠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이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투심 이런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맞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커브 같은 경우, 그거는 밑을 쳐서 이게 친다는 게 사실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체인지업, 커브 이런 것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공을 띄울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좀 연구를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번 다른 선수들과 제 영상이랑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쟤랑 나랑 스윙이 달라. 근데 모르겠어요. 봐도 이런 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답을 못 찾겠어서 이제 LA에 있는 그 타격 코치 그 분한테 찾아갔어요. 어렵게 찾아갔는데, 처음에 스윙 영상을 보시더니 괜찮네, 좋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윙이 나쁘진 않나 보다, 뭐가 문제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좀 충격 먹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반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진짜 해머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야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중심 뒤에 놓는 것부터, 그다음 손목 쓰는 것부터 다 반대로 가르치더라고요. 중심은 앞에 있어야 되고, 손목을 최대한 쓰면 안 되고, 다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윙은 위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충격 먹었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과 제 스윙을 비교 영상을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스윙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스윙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때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스윙 메카닉들을 미국 와서는, 사실 그런 스윙 메카닉으로는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다.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뭐 프로 선수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강정호 선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첫 해부터 타율이 좋았었는지, 언제가 떨어졌고 그거를 발견해갖고 몸을 바꿔서 메카닉을 바꿔서 어떻게 다시 올라갔는지. 여러 가지의 타자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게스히팅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다음 투구를 뭘 던질까에 그걸 노려서 치는 스타일이에요. 또 다른 스타일은 이 홈플레이트 반을 나눠서 바깥쪽과 인사이드 공을 나눠서 치는 타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스타일은 그냥 공 보고 공 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 보고 자기가 원하는 공만 치는 그런 타자들이 있는데,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딱 그걸 느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제가 4번 타자를 쳤는데, 주자 2루에 있으면 저한테 직구를 잘 안 던져요. 변화구를 좀 많이 던지죠. 주자 2루에 있으면. 아무래도 4번 타자니까. 어느 날은 이제 감독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시합 때 주자 2루에 있는데, 이번에 변화구를 한번 노려서 한번 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구를 노렸어요. 그래서 안타를 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뭔가 그 짜릿함과 내가 노려서 뭔가 성공한다는 그 짜릿함이 딱 있더라고요. 저의 그 게스히팅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노려서 치는 스타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뭐를 잘 던지는지를 알아야 제가 노려서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또 많이 했죠. 상대방에 대해서. 투수는 구종이 뭐 있는 것만 알면 돼요. 뭐 비율이 뭐 지구가 몇 프로고 그 다음 던지는 공이 몇 프로고 저는 이것만 알면 돼요. 저는 포수를 분석을 많이 해요. 이 선수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포수라는 양의지라는 포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랑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저는 이 친구의 스타일을 안단 말이죠. 저를 상대했을 때 무엇을 던질 건지. 근데 예를 들어서 투수가 신인이에요. 의지는 베테랑이고. 그러면 보통의 신인 투수들은 의지의 사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투수가 조금 베테랑이에요. 의지가 리드하는 대로 안 던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고개를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투수에 따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포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투수에 대한 공부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같은 리그였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인루이스의 몰리나 같은 포수, 그 친구 같은 스타일을 좀 공부를 많이 했죠. 하나 덧붙이자면 투수의 스타일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투수의 스타일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이 투수의 스타일이 피해서 가는 스타일인지 그런 성격도 알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좀 아마 야구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홈플레이트 나눠서 바깥쪽 인사이드 나눠서 저는 못 쳐요. 그리고 공 보고 공 치기 저는 못 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그런 게세이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첫 시즌에 아마 그나마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그런 분석을 좀 많이 해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망이 배팅 칠 때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직구 카운트를 정해놓고 직구를 생각하고 투볼이라고 생각하고 홈런 치는 연습을 저는 미리 하는 거예요. 배팅 칠 때 던지는 투수한테 변화구 달라고 해서 그걸 노려서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알고 치는 게 더 강하게 칠 수 있고 타율이 더 좋다라는 저의 타격론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배팅 칠 때 그냥 직구 다 알고 치니까 다 홈런 치고 안타 강하게 칠 수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이제 보통 하루에 게임을 하면 4번을 들어가잖아요. 4번 타석 동안 직구를 한 번도 안 던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던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4번 중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안타 하나 치면 된다고. 그 대신 파울 치면 끝. 파울을 안 쳐야 돼. 그리고 내가 첫 타석에 예를 들어서 안타를 쳤다. 직구를. 그러면 두 번째 타석에 변화하고 들어올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싸움을 하면서 아마 경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포수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어려웠던 포수가 한 명 있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그 SK에 있던 이제 박경환 선배인데, 이 선배의 볼배합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노리고 있는 거를 안 던져요. 이 포수가 되게 어떻게 볼배합을 하는 거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다가 딱 하나 느낀 게 딱 있어요. 제가 노리고 있는 거를 볼로 던지더라고요. 바깥쪽 볼로. 그리고 제 타이밍을 봐요. 내가 직구 타이밍에 딱 들어가는지 변화구 타이밍을 잡는지 바깥쪽 볼로 던지면서 그걸 딱 보더라고요. 그걸 제가 순간 캐치를 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나를 판단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옛날 그 SK에 카토쿠라라는 투수가 한 명 있었어요. 포크볼이 굉장히 좋은데 저한테 또 볼로 저를 타이밍을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타이밍을 좀 늦게 잡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변하고 노린 척하고 타이밍을 아예 늦게 잡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투구에 그래서 바로 저는 직구를 노렸죠. 왜냐면 제가 변하고 노리고 있는 타이밍을 박경환 선배가 봤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다음 타석에 바로 직구를 노려서 제가 홈런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박경환 선배의 분석 파악이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아요. 매일매일 저는 투수랑 포수랑 수싸움을 하는 거고, 그 수싸움에서 이기는 순간이 너무나 짜릿하고,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타격폼을 이제 갖고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와서 안 돼서 타격폼을 바꿨는데, 그럼 그 바뀐 타격폼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갔으면 이전에 한국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했을까요? 그 야구의 정답은 없지만 자신감은 더 있었어요.
근데 제일 제가 이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 배웠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아마추어 학생들이나 프로에 있는 선수들한테도 제일 아까운 게 이거를 이 친구들도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미국에 있는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저는 이런 거를 다 알려주거든요. 볼 카운트 할 때 어떻게 카운트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니까 이 친구들은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강정호 선수가 2015년도 피츠버그 첫 해였잖아요. 그때 2할 8푼 7리를 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호전적인 기록이었잖아요. 첫 해. 근데 그때도 잘 치셨던 거 맞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첫 해 치고는 잘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내가 메이저리그 3할 못 친다라는 게 그때 강하게 딱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됐던 거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딱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2015년도 그 해부터 연구를 계속해서 네. 천천히 변화가 계속 있었던 거네요. 변화가 계속 하려는 와중에 이제 스탑이 돼버렸죠. 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타자들은 이런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는 사실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다운스윙의 좀 코치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다른 아카데미를 보면 또 다르게 가르치는 아카데미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보면 아무래도 미국은 이 개인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못 봐주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개인 레슨을 많이 이제 배운 학생들은 가끔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일찍 깨어 있는 친구들이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다운스윙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우리 강정호 선수 아카데미에서는 타율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메카닉을 조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좋아지는 거는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걸 다 찍어 놓거든요. 이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 영상, 지금 하는 영상이나 찍어 놓으면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야구 하는 것들을. 이 공을 강하게 치고 멀리 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눈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데이터로 타구 스피드가 얼마만큼 늘었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본인들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매일 하다 보니까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측정을 해놓으면 이제 본인이 좀 알기 쉽겠죠. 내가 타구 각도가 얼마만큼 올랐고 타구 스피드가 얼마만큼 올랐고 그런 거를 이제 본인들이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를 훈련시켰을 때랑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켰을 때랑 그 결과치를 보면 어느 쪽이 더 향상도가 높은지.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학생들이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봐요. 미래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릴 때 배우는 거니까. 근데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하이스쿨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이해도가 빠르고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해도는 더 빠르죠.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하고 프로에서 뛰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들이 이걸 더 빨리 이해하면은 그만큼 더 빨리 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아섭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섭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조금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확신이 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상을 제가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달아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